20대 초반, 뭐가 그렇게 급한지 저는 남들이 다 말리는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저랑 띠동갑의 나이 차이였는데 어릴 때부터 아버지 없이 자라서인지 남편의 어른스럽고 자상한 모습에 끌렸어요. 군대도 안 다녀오고 철없는 티가 팍팍 나는 또래 남자애들과 달리 남편은 늘 진중하고 차분했죠.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돈을 벌기 위해 한 회사의 격리직에 들어갔어요. 정규직도 아니고 계약직이었지만 과장님이었던 남편은 그런 저를 다른 사원들처럼 똑같이 대해줬어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반해서 혼자 마음을 키우고 있었어요. 그러다 남편이 결혼도 안 하고 만나는 사람도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쩌면 그때 눈치챘어야 했어요. 키도 크고 외모도 훈훈하고 성격과 스펙도 좋은 남편이 왜 결혼을 못했는지 말이에요. 나이도 어리고 사회 경험도 부족한 제가 무작정 달려들자 처음에는 뒷걸음질을 치더라고요. 좀 더 제 나이에 맞는 사람을 만나서 연애부터 하는 게 어떠냐며 몇 번의 거절을 했지만 1년여를 같이 일하며 늘 성실하고 꼼꼼하게 일처리를 하는 제 모습에 본인도 모르게 빠져들었다고 해요. 1년 넘게 지각 한 번, 아프다고 병가 한 번을 안 내고 과소비나 허영심도 없어 보이고 야무지게 돈까지 모으는 모습에 관심이 생겼다고요. 그렇게 저희는 연애와 결혼 준비를 거의 동시에 시작했어요. 저는 하루빨리 가정을 꾸려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싶었거든요. 남편은 아버지가 몇 해 전 돌아가시고 어머니만 모시고 살고 있었어요. 처음에 어머니께 인사드리러 가기 전 부모도 없고 넉넉한 가정도 아니라서 혹시나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어쩌나 며칠 내내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그렇게 며칠을 뜬 눈으로 밤을 새고 드디어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어머니께서 갈비부터 잡채에다가 파전까지 정말 한 상 가득 차려놓고 저를 기다리셨더라고요. 마당까지 달려나와서 어서 오라며 저를 꼭 안아주시는데 주책맞게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어머니께서는 그동안 따뜻한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고 힘들었겠다며 제 손을 꼭 붙잡고 맛있는 반찬들을 다 제 앞에 몰아주셨어요. 늙은 아들은 영 재미가 없었는데 어린 딸이 생긴 것 같아서 나는 오히려 좋다. 남들이 뭐라든 너희들이 행복하게 잘 살면 그만이야. 어머니는 한동안 저를 우리 집 막내딸이라고 하며 장 보러 갈 때도 데려가시고 친구분들이랑 동네 분들에게도 늘 자랑을 했어요. 덕분에 결혼 준비도 일사천리로 빨리 되었죠. 가족들 없이 혼자 사는 게 어떤 건지 알기에 저는 결혼하고도 남편이랑 어머니가 살던 집으로 제가 들어가겠다고 했어요. 아유, 아니 나가. 너희 그래도 신혼인데 이 늙은 할미랑 살아서 뭐하게. 내가 작은 아파트 얻어줄 테니까 거기서 살거라.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께 살림도 배우고 어차피 몇 해 뒤에 오빠가 다른 회사로 발령받으면 떨어져 살아야 하는데 그때까지만이라도 저희랑 같이 살아요. 그땐 정말 어머니께서 저에게 잘해주시는 모습만 보고 정말 좋은 분이신 줄 알았어요. 저는 그렇게 남편과 어머니가 살던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고 어머니께서 저희에게 얻어주려던 아파트 값은 나중에 독립할 때 쓰라며 예금으로 넣어두었어요. 결혼식 날 회사 사람들까지 모두 오셔서 저희 두 사람을 축하해 주었어요. 그런데 버진로드에 입장하기 직전 30초 초중반으로 보이는 한 여성분이 신부 대기실 근처를 서성이시더라고요. 한참을 그 앞에서 고민하시는 듯 하더니 대기실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누구세요? 지한씨,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저 아세요? 지한씨는 젊고 앞으로 더 많은 기회가 있어요. 이 결혼 다시 생각해보세요. 뭐예요? 누구신데 갑자기 오셔서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쪽을 정말 걱정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 집 사람들,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좋은 사람들 아니에요. 신부님, 입장 준비해주세요. 제가 다시 한번 누구인지 물어보려는 찰나 여성분은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어요. 찜찜한 기분을 도저히 지울 수가 없는 채로 식장으로 들어갔죠. 하지만 사람들의 축하 소리와 저 멀리 보이는 턱시도를 입은 멋진 남편의 모습에 방금의 불쾌한 기분은 눈 녹듯 사라졌어요. 그냥 정신 나간 여자인가 보다 하고 잊어버리기로 한 거죠. 결혼식이 끝나고 저는 어머니만 홀로 두고 저희끼리 신혼여행 가는 게 영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모아둔 돈을 좀 써서 저희가 가기로 한 유럽 여행에 어머니 자리까지 마련했죠. 아이고 기특해라 정말. 우리 아들도 생각 안 하는 걸 역시 우리 딸밖에 없네.
우리 딸 덕분에 엄마 해외여행을 다 가네.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덕분에 이렇게 멋진 결혼식도 올렸는걸요. 앞으로도 제가 좋은 구경 많이 시켜드리고 잘할게요. 그렇게 저희 세 사람은 열흘 동안 유럽 여행을 다녀왔어요. 면세점에서 어머니가 사고 싶어 하시는 화장품이 있어서 그것도 사드리고,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최대한 편하게 여행을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생각보다 돈이 좀 더 들었지만, 그동안 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로 모아두기 시작한 돈이 꽤 되어서 저희 친부모님 대신 효도한다고 생각하며 아낌없이 쓸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약간의 쎄한 느낌은 있었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는 마지막 날, 이탈리아에서 엄마 대신 저를 어릴 때부터 돌봐주던 이모의 선물을 사려 했을 때였어요. 우리 며느리 뭐 사려고? 컵이 너무 예뻐서 이모 선물로 좀 살까 해서요. 어머, 무슨 컵이 이렇게 조그마네. 에스프레소 잔이라고 커피 원액으로 마실 때 쓰는 잔이래요. 이모가 여행 다녀오면 이런 컵을 사오시더라고요. 그래? 아유, 근데 쪼만한 게 너무 비싸다. 컵 같은 건 가져가다 깨지는 거 아니야? 저기 자석이나 연필은 어때? 이모가 축의금도 많이 내셨는데 너무 저렴한 건 좀 그래서요. 이것도 싼 거긴 해요. 그래? 저기 자석이 저렴하고 좋은 것 같은데. 뒷부분은 거의 혼잣말처럼 읊조리셨지만 바로 옆에 계셔서 들리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제가 여행 다니면서 돈을 많이 써서 걱정하시나 보다, 진짜로 잔이 깨질까봐 걱정하시겠거니 하고 넘겼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본격적으로 어머니와 한집살이가 시작되었어요. 어머니는 음식도 너무 잘하시고 알뜰하셨어요. 살림 기술도 많이 알고 계시고 아버님과 서울에 집도 마련할 만큼 재테크도 야무지게 하셔서 그런 부분들도 많이 배우게 됐죠. 엄마가 있었다면 이런 기분이겠구나 싶었어요. 여자도 나가서 일을 해야 생기도 돌고 경제력도 주어진다며 제가 일하는 거에도 적극적이셨죠. 어머니께서 모든 살림을 도맡아 해주시니까 저랑 남편은 온전히 일에 집중할 수 있었고, 덕분에 회사에서도 처음에는 사내 연애라고 탐탁치 않아 했는데 능력 있는 부부로 소문났어요. 고등학교만 졸업한 계약직이었던 저는 어느새 정규직이 되어서 격리사원 중에서도 가장 선임이 되었죠. 그래도 이제는 슬슬 손주 소식 들려줄 때 되지 않았니? 모든 불행의 시작은 어머니께서 아이 얘기를 꺼내시면서 시작되었어요. 올해 이이가 발령을 어디로 날지 몰라서요. 그것만 확정되면 슬슬 준비하려고요. 그래, 네가 아무리 어려도 결혼을 했는데 너무 늦으면 주변 시선도 좀 그렇고, 선홍이도 한창 일할 때 애를 낳아야 육아에 드는 돈도 감당하지 않겠니? 네, 어머니. 남편이랑 잘 이야기해 볼게요. 몇 달 후 남편은 평택 쪽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고, 집에서 꽤나 거리가 있었기에 저희는 독립을 하기로 했어요. 아이고, 잘 됐다. 이제 이 시애미도 없으니까 눈치 보지 말고 손주도, 응? 알지? 저희는 자주 놀러 오겠다고 웃으며 인사를 나누고 평택으로 내려갔습니다. 남편 혼자 보낼 수도 없고 평택에 있는 회사는 격리직에 TO도 없어서 저는 퇴직을 하기로 했어요. 남편도 이참에 공부를 더 해보는 것이 어떻냐고 권했고, 저도 회사를 다니며 공부에 욕심이 생겼거든요. 다행히 근처 전문대에 합격해 회계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직장 생활하며 모아둔 돈이 꽤 있었기에 등록금은 모두 제가 모아둔 돈으로 부담했어요. 갑자기 무슨 대학 공부냐며 처음에는 탐탁치 않아 하셨지만 모아둔 돈으로 등록금 충당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니 알겠다고 하고 넘기셨어요. 그렇게 평택에서의 생활은 제가 몇 해 전까지는 꿈도 꾸지 못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대학이라는 곳은 고등학교와는 정말 달랐어요. 학교에서 결혼한 사람은 저뿐이었지만 또래 친구들도 생기고 공부라는 게 이렇게 재밌는 거였나 싶을 만큼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깨우치는 게 즐거웠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종종 친구들과 어울려 맥주도 한잔하고 커피도 마시고 정말 처음으로 제 나이에 맞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살림도 똑부러지게 하려고 노력했고 남편 역시 그런 저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분가한 지도 1년이 지났을 쯤 남편과 저는 계속되는 임신 노력에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의 정자 기능에 문제가 있어 그동안 임신이 잘 되지 않았다고 해요.
우선 치료를 꾸준히 받으며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도 아이 소식을 궁금해하는 어머니의 전화를 받았지만 저희는 그저 노력 중이다라는 말로 얼버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몇 주가 지나지 않아 띵동 소리에 현관을 나가보니 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이 멀리까지. 선홍이는 집에 있니? 조금 쌀쌀맞은 어머니의 태도에 놀랐지만 그동안 바쁘다는 이유로 찾아뵙지 못해 서운하셔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일부러 더 상냥하게 맞이해드렸어요. 아니요, 오늘 외근 때문에 좀 늦는다고 하네요. 말씀이라도 하고 오시지. 제가 장이라도 받았을 텐데. 너네 집 오는데 내가 꼭 말을 하고 와야 하니? 나 안 오면 평소에도 장도 안 보니 너는? 아,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어머니 좋아하시는 거라도 준비해뒀으면 좋았지 않을까 해서요. 기분 상하셨어요? 어머니는 제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으신 채 바로 부엌으로 직행했어요. 그러더니 냉장고를 열어 이것저것 뒤져보시며 한숨을 쉬기 시작하셨습니다. 너 우리 아들한테 고작 이런 것만 먹이니? 네? 이러니 우리 아들이 힘이 났어? 가뜩이나 밖에 나가서 돈 번다고 뼈가 빠지는 애를 이렇게 푸대접을 하니? 네? 푸대접이라뇨? 요즘 오빠가 일이 바빠서 집에서 밥을 잘 안 먹어서. 오빠? 너 아직도 네 남편한테 오빠라고 부르니? 아우, 철딱선이 없게 정말. 죄송합니다. 전 갑작스럽게 매서워진 어머니의 모습이 적응되지 않아 죄인이 된 것처럼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하다는 말씀만 드렸어요. 나가자. 네? 어디를? 여기 근처 시장이 어디냐? 내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나랑 같이 장 보러 가자꾸나. 여기는 근처 시장이 멀어서 여기 앞에 마트로 가요. 마트? 시장이 멀면 얼마나 멀다고 마트를 다녀? 걸어서 20분 정도 가야. 20분이 뭐가 멀다고 그러니? 너 내가 가르쳐준 거는 아주 싸그리 있고 네 멋대로 살림 사는구나. 그게 아니라 장 본 것도 들고 와야 하는데 20분씩 들고 오기가. 아유, 됐다. 듣기 싫다. 잠만 말고 장바구니랑 쿠루마 챙겨라. 시장 다녀오게. 쿠루마요? 구루마가 어딨지? 전 이사 온 후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구루마를 찾기 위해 창고를 뒤적거렸습니다. 그런 제 등 뒤에 어머니가 다시 쏘아붙이듯 말하셨어요. 너 내가 준 구루마도 어디 처박아 놨니? 그게 아니라 마트 갈 때는 항상 남편이랑 차를 가지고 가서. 아이고, 장 보러 갈 때도 맨날 네 남편 부려먹니? 아주 그냥 꼴값을 떠는구나. 대학 다니더니 머리에 그딴 것만 찼어? 다짜고짜 호통을 치는 어머니께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처음 그런 막말을 들었을 때 단호하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라고 했어야 했는데 전 처음 기싸움부터 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저 이 모든 상황이 혼란스럽고 갑자기 어머니께서 왜 이렇게 달라지셨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눈물을 뚝뚝 흘리다가 결국 어머니께서 창고에서 끄집어낸 구루마를 가지고 끌려가듯 시장에 갔습니다. 사실 저랑 남편 둘만 먹을 거 사기에는 마트가 훨씬 가깝고 소량으로 살 수 있어서 좋았지만 저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어요. 결국 어머니는 장바구니 가득 남편에게 해줄 보양식인 생닭과 온갖 약재들을 사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외근 나간 남편은 집에 들어와 어머니와 제가 삼계탕을 끓이고 있는 것을 보고 어리둥절해했어요. 어머니, 갑자기 말씀도 없이 어쩐 일이에요? 어쩐 일은 우리 아들 딸 보고 싶어서 왔지. 어머니는 가증스럽게 웃으며 제 어깨를 꼭 감싸주었어요. 저는 그저 어색하게 따라 웃었습니다. 그래도 말씀이라도 하고 오시지. 저희가 집에 없을 수도 있는데요. 근데 웬 삼계탕이에요? 지안이가 저 오늘 저녁 먹고 온다는 얘기 안 했어요? 아유, 삼계탕이 뭐 식사니? 약이지. 너 요즘 일하느라 정신없어서 기력도 떨어진 것 같길래 국물이라도 먹으라고 준비한 거야. 자, 얼른 옷 갈아입고 와서 앉아라. 여전히 어색하게 웃고 있는 저를 보고 남편은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옷을 갈아입고 오자 저희는 다 같이 식탁에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아침 이후로 쫄쫄 굶은 저는 배가 너무 고팠어요. 아니, 두 사람도 식사 아직이에요? 먼저 드시지.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저를 기다리셨어요? 남편은 어머니께 닭다리를 하나 건져드리고 남은 하나는 저에게 건져 제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아유, 안 먹기는. 우리도 아까 간단하게 먹었어. 그치, 아가? 네, 네. 우린 먹은 지 얼마 안 돼서. 어머니는 웃으며 제 앞에 놓여진 닭다리를 다시 남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니까 우리 아들 걱정 말고 많이 먹어.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이렇게 가증스럽게 연기를 하시는 걸까요? 저에게 많이 먹으라며 제 등을 두드리는 어머니의 손에 먹지도 않은 삼계탕이 벌써 체할 것 같았습니다. 울면 안 된다는 생각만 하며 밥그릇에 얼굴을 처박듯이 밥을 먹었습니다. 빨리 이 순간이 끝나서 방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싶었어요. 드디어 지옥 같던 식사 시간이 끝나고 손님방에 어머니의 잠자리를 준비해드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상황을 남편에게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 찰나 갑자기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방문을 열자 어머니가 뭔가를 쓱 내밀었습니다. 부적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어머니? 이게 용한 무당한테 애 잘 들어서는 부적이라고 비싼 돈 주고 받아온 거야. 베개 안에 넣어놔라. 네? 전 평소 미신 같은 건 전혀 믿지 않기 때문에 부적을 받아들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도 그럴 게 어머니도 교회에 다니시기 때문에 이런 걸 사오실 거라고 생각도 못했거든요. 너네 주려고 진짜 비싼 돈 주고 산 거야. 그럼 난 간다. 어머니는 비싸게 샀다고 강조하시더니 다시 방으로 가셨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끼쳤어요. 결국 저희가 아기 소식이 없어서 오늘 저에게 그렇게 구박을 하신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 서러웠습니다. 제 잘못도 아니니까요.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 결국 눈물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방에 들릴까 소리내어 울지도 못했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달래며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잘 말했는데 어머니가 옛날 분이다 보니 잘 받아들이지 못하시나 봐. 다시 한번 잘 이야기해 볼게. 울지 마, 여보. 오늘 낮에도 나한테 엄청 화내셨어. 손주를 너무 기다리셨나 봐. 어머니도 속상해서 그러신 거니까 당신이 좀만 더 이해해 줘. 착한 내 남편. 남편의 따뜻한 위로에 낮에 어머니께 받았던 구박도 다 잊어버릴 수 있었어요. 그래, 어차피 가까이 사시는 것도 아니니까 오늘만 무사히 잘 넘기자. 그때는 그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후 한동안 어머니는 집에 오지 않으셨지만 예전보다 더 자주 전화를 하시며 저를 괴롭혔어요. 어디냐 뭐하냐부터 시작해서 제가 밖에 있는 날이면 그 폭언은 더욱 심해지셨어요. 뭐? 친구들이랑 밖에서 밥을 먹어? 네가 제정신이니 지금? 네 남편은 저렇게 열심히 돈 벌고 있는데 넌 그 돈으로 네 친구들이랑 밥이 넘어가? 네가 아주 미쳐도 단단히 미쳐 돌았구나. 매번 남편에게 이를 수도 없고 남편에게 말해봤자 상황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라 그냥 꾸역꾸역 참았어요. 어차피 얼굴 보고 욕먹는 것도 아니니까 괜찮다며 바보같이 스스로를 위로했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2년제 과정의 전문대를 졸업했어요. 바로 일을 시작할까 했지만 공부에 욕심이 생겨 편입을 준비했어요. 그 얘기를 들은 어머니는 거의 까무러칠 기세였어요. 뭐? 학교를 더 다닌다고? 네가 제정신이니? 너 그렇게 남편 등골 빼먹으려고 우리 아들이랑 결혼한 거야? 우리 아들이 네 스폰이니? 어머니, 아무리 기분이 안 좋으셔도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스폰이라뇨. 그리고 등록금도 다 제가 모아둔 돈으로 한 거예요. 모르시면서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모아둔 돈? 막말로 네가 네 남편이 넉넉하게 안 벌어다 줬으면 네 그 쥐꼬리만한 월급을 모았겠니? 아이고, 진짜 누가 들으면 네가 뼈덕이라도 벌어서 모은 줄 알겠다. 아휴, 꼴 같잖아서 정말. 전 화가 나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물론 남편이 있던 덕분에 돈을 더 잘 모을 수 있는 것도 맞지만 그렇다고 스폰이라뇨. 어떻게 시어머니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지 너무 화가 났어요. 한동안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웬걸 전혀 다행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동안 연락이 없던 건 어떻게 저를 골탕 먹일지 생각하느라 그러신 거였어요. 갑작스레 또 집으로 들이닥치셨는데 저희 집 근처 동네로 이사를 왔다는 겁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여기서 한 30분 거리니까 이제 자주 올 수 있겠구나. 갑자기 무슨 이사예요, 어머니? 아유, 너네 아파트로 오려고 했는데 여기 매물이 없다잖니 글쎄. 그나마 제일 가까운 곳이 30분 거리라 어쩔 수 없이 거기라도 구했다. 너희랑 같이 살려다가 그래도 불편할 것 같아서 그나마 다른 집 구한 거니 그렇게 알아라.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런 건 저희랑 의논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돈으로 내 집 산다는데 넌 무슨 말이 그렇게 많니? 내가 가까이 사는 게 고깝니? 그게 아니라... 왜? 아주 네 맘대로 살판나다가 내가 가까이 오니까 겁나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습니다. 솔직히 어머니께서 이렇게 행동하시는데 가까이 사는 걸 누가 좋아할 수 있을까요? 이 상황이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라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앞으로 최대한 피하는 수밖에 없겠다 싶어 근처 카페에 알바를 구했어요. 오전에는 방통대 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알바를 다니기 시작하며 다행히 제가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 어머니와 만남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어디서 일하는지는 말을 빙빙 돌려 일부러 매번 알려드리지 않았어요. 그날도 평소와 같이 카페에서 알바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미친년이? 날카로운 목소리가 귀에 들리며 짝소리와 함께 한쪽 뺨이 얼얼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앞을 보니 시어머니가 서 있었어요. 이게 무슨 짓이세요? 처음으로 맞아본 뺨에 저도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인연이 이제 남편 돈 뜯어 사는 것도 모자라서 바람을 피워? 네?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당장 따라 나와. 어머니는 저를 끄집어내듯이 끌어내어 집까지 갔습니다. 깜짝 놀란 남편이 무슨 일이냐며 물었어요. 아이고 선웅아, 너 진짜 어쩌다 이런 여자를 만나서 마누라 관리 잘해야겠다. 인연이 글쎄 바람을 피려 하지 뭐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여보, 무슨 일이야? 글쎄 일한다는 카페에 갔더니 인연이 다른 남자랑 시시덕거리면서 꼴 같자는 아양을 떨고 있더구나. 그 남자 어깨도 막 만지고. 네? 여보 아니야. 그냥 같이 일하는 친구랑 얘기하고 있던 게 다야.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와서는 다짜고짜. 퉁퉁 부은 뺨과 헝클어진 머리. 끌려오느라 목이 다 늘어난 티셔츠를 애써 추스리며 남편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여보, 이제 일은 그만두는 게 좋겠어. 이번 한 번만 없었던 일로 해줄게.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저를 남편은 냉랭하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다정한 말투에 단호한 목소리로 마치 제가 잘못한 듯이 말하고 있었어요.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것 같았습니다. 여보, 그게 아니라 다 오해야. 난 바람 같은 거 피지 않았어. 정말이야. 알겠어. 근데 어머니가 오해할 만큼 다른 남자랑 가까웠다는 거잖아. 이런 일 굉장히 불쾌하네. 그냥 없었던 일로 하고 앞으로 주의하자. 그러더니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너무 억울했지만 남편의 반응이 믿기지가 않아서 얼어붙은 듯 있었죠. 제 말을 늘 지지하고 응원해주던 그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누가 봐도 맞은 것처럼 제 볼도 부어있었고 머리도 엉망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다니. 쇼파를 보니 어느새 앉아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어머니가 웃고 있는 게 보였어요.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 후 어머니는 툭하면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살림살이부터 제가 쓰는 화장품, 입는 옷의 가격까지 체크하셨고 제가 학교 친구들을 만나러 외출이라도 하는 날이면 집에서 돈만 축내는 무슨 년이라고 하며 온갖 욕설을 하셨죠.
안 좋은 상황에도 계속해서 노출되면 어느새 적응이 된다고 하죠. 어느 순간부터인가 시어머니의 폭언과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머리나 어깨를 밀치는 사소한 폭행에도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폭언을 듣고 있으면 어느 순간은 정말 제가 잘못한 건가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아마도 이게 요즘 이야기하는 가스라이팅이라는 거겠죠?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대학 다닐 때 친하게 지냈던 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곧 결혼을 앞둔 친구가 청첩장을 준다며 만나자고 했거든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는 제 안색을 보더니 깜짝 놀라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너 얼굴빛이 너무 안 좋아.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사실은... 전 그동안 제가 겪은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이야기를 하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친구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얼굴이 점점 새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남편은 이 상황에 뭐라 안 해? 처음에는 내 편도 들어주고 뭐라 하더니 그 카페 사건 있은 후로는 어머니 편이 눈치야. 티는 안 내지만 나갈 때마다 어디 가냐, 누구 만나냐고 물어보고 옷 입는 거랑 화장하는 것까지 신경 쓰더라.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지안아,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 그나마 전에는 남편이라도 보면서 살았지만 이젠 남편까지 그러면 네가 그 결혼 생활을 하는 의미가 있을까? 그치만 어떻게 해. 이혼은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지금이라도 생각해 봐.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 어떻게 그렇게 몇십 년을 살아. 아니야, 다 내 잘못이야. 나만 잘하면, 내가 철들면. 정신 차려 이지안. 학교 다니면서 똑부러지던 지안이는 어디 갔어? 내가 네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어서 어떻게 하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 알았지? 친구의 따끔한 한마디에 슬슬 안개처럼 끼어있던 제 일상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 제가 꿈꾸던 결혼 생활. 이건 제가 꿈꾸던 결혼 생활이 아니었어요. 가족이 없었기 때문에 따뜻하고 포근한 가정을 만들고 싶어서 결혼한 거였는데 정말 단단히 잘못된 거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제 더 이상 참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결심했어요. 한동안 조용한 일상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남편이 전 남편이 된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청첩장을 받았던 대학 친구의 결혼식이었어요. 대학 때 제일 친하게 지냈던 친구였기에 직접 축하해주고 싶어서 결혼식장을 갔습니다. 사실 주변 친구 중에 결혼한 애가 처음이라 마치 제 결혼식처럼 떨렸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저에게 도움도 많이 주고 최근 청첩장 받을 때도 제가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해주었던 친구라 더 고마움이 컸어요. 제가 모아둔 돈에서 축의금 10만 원을 준비했지만 남편에게는 3만 원만 하겠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다행히 남편은 주말 출근이 잡혀 저 혼자 결혼식장에 가게 됐고 친구와 사진 찍으러 신부 대기실을 들어갔는데 친구 옆에 깜짝 놀랄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결혼식에서 저에게 이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라고 했던 여자분이요. 친구한테 물어보니 친구가 듣던 수업의 교수님이라고 했어요. 그분도 저를 알아보셨는지 다급하게 대기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친구와 빠르게 사진을 찍고 그분을 뒤쫓아갔어요. 다행히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그분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저기요! 여자분이 뒤를 돌아보았어요. 맞으시죠? 그때 제 결혼식장에 그제서야 그분은 어쩔 수 없다는 듯 저와 마주했습니다. 지안 씨 맞죠? 박선홍 씨랑 결혼한... 여기서 뵙네요. 그러게요. 여기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자리를 옮길까요? 저희는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음료를 시키며 계산을 하려는 저의 손을 그녀가 가로막았어요. 됐어요. 이런 데서 쓰면 안 되잖아요? 주문을 마치고 자리에 가서 앉자 그녀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디서부터 말을 해야 할까요? 지안 씨는 아직 결혼 생활 중이신 거죠? 네. 같이 살았었어요, 선홍 씨랑. 저희 예전에 부부였어요. 네? 같은 대학에서 만났고 대학 졸업하고 선홍 씨 취직 후에 바로 결혼했어요. 한 2년 정도였나?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집 시어머니 이상하거든요. 그 말을 듣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제 마음을 아는 사람이 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을까요? 배신감도 들었습니다. 결혼했던 과거가 있는데 남편도 어머니도 자신에게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다니. 그분은 저에게 휴지를 건네며 말을 이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죠. 그분 지금도 그러시나 보네요. 결혼하고 얼마 안 되어서 전 대학원 준비로 바빴어요. 선홍 씨는 이제 막 입사 1년 차였고 전 원래 유학하고 싶었는데 결혼 때문에 미룬 거였거든요. 저희 집 잘 사는 편이라 대학원 준비에 들어가는 비용은 부모님께서 다 내주셨어요. 결혼하고 얼마 안 지나 시아버님께서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뒤부터 시어머니가 제정신이 아니었죠. 돈 때문인가요? 잘 안 해요. 처음에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어머니인 척 연기하셨죠. 거기에 깜빡 속았어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연애 때부터 워낙 잘해주셨었거든요. 근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얼마 뒤부터 갑자기 돈돈거리면서 저를 미친 듯이 괴롭히더라고요. 학비도 친정에서 전액 지원해주는데 뭐가 불만인지 제가 학교에서 밥이라도 먹고 커피라도 마시면 어떻게 알았는지 귀신같이 전화해서 잔소리를 했어요. 처음에는 잔소리였지 나중에는 쌍욕도 하더군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선홍씨 착한 거 하나 보고 살려고 했는데 그 엄마의 그 자식이라고 대학원 연구 때문에 남자 선배랑 늦게까지 남아있는 걸 보더니 눈이 뒤집혀서는 손찌검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이 집 구석은 희망이 없구나. 그 길로 바로 이혼 서류 던졌죠. 여자분은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며 커피를 한 모금하고 말을 이었어요. 선홍 씨는 자기가 잠깐 미쳤다며 다시 와서 매달리고 그 집 어머니는 남편 돈으로 공부하다 바람난 미친 여자라고 욕하더라고요. 연락처도 바꾸고 2번 다시 안 보고 살고 있었는데 대학 동기한테서 재혼한다는 소식 들었어요.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사람 하나 살려야지 싶어서 찾아갔던 거예요. 그때 말을 들었어야 해요. 그분의 이야기가 끝나고 저는 그동안 제가 겪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은 함께 화도 내주고 슬퍼해주면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어린 나이에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요. 게다가 의지할 곳도 없이. 근데 그 사람들 그냥 그런 사람들이에요. 타인에 대한 예의도 없고 존중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있기에 지한 씨 청춘이 너무 아까워요. 그러더니 저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변호사 김시온. 도움 필요하면 연락해요. 지한 씨가 결정할 일이지만 지한 씨가 벗어나기로 결심한다면 제가 도울게요. 지한 씨 혼자가 아니에요. 편하게 언니라고 해요. 네, 언니. 고마워요, 정말. 아니에요. 그 사람들 그래도 밖에서는 멀쩡한 사람인 척 하고 다녀서 처음엔 제 얘기 믿어주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저도 너무 답답했어요. 아무도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전 또 같은 대학을 나오는 바람에 그 사람 때문에 멀어진 친구도 많았고요. 그래서 잘 알아요. 그 지옥 같은 결혼 생활에서 느끼는 감정들이 어떤 건지, 지금도 어떤 심정인지. 우리는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어요. 저는 언니의 명함을 보물단지처럼 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가니 시어머니가 와 있었어요. 아니 무슨 결혼식을 이렇게 오래 하니? 결혼식 끝나고 밥도 먹고 하면. 됐고 축의금은 얼마 냈어? 3만 원이요. 3만 원? 아이고 미친년. 그녀는 네 결혼식 오지도 않았는데 지가 무슨 부자야 뭐야. 남편 돈 갖다 쓰는 주제에. 어머니 저한테 욕하시는 건 습관이라 쳐도 왜 얼굴도 모르는 제 친구한테까지 욕을 하세요? 아니 이게 진짜 첫 돌았나? 어디 시어머니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말대꾸야? 너 미쳤니? 미친 건 어머니겠죠. 남편 돈도 아니고 제가 모아둔 돈에서 축의금 낸 거예요. 대학 때 만났으니까 당연히 제 결혼식에 못 온 거고.
학교 다니는 내내 저한테 밥도 잘 사주고 과제도 많이 도와줬던 친구라고요. 아이고, 그깟 밥 몇 푼 한다고. 그걸로 피 같은 네 남편 돈 갖다 바쳐? 뭐? 네가 모은 돈? 내가 누누이 말하지. 네 남편 아니었으면 네가 그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그 돈 못 모았다고. 애미애비 없는 거 데려다 사람 만들어 놨더니 정말. 어머니! 저는 마지막 말이 너무 화가 나 꽥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는 저를 무시하고 부엌으로 들어가시더니 식탁 위에 올려진 통을 가리키며 따졌어요. 됐고, 너 내가 그렇게 살림 좀 알뜰하게 살라고 말했는데 최근에 냉장고 상태 보기는 했니? 또 왜요? 냉장고가 왜요, 어머니? 인연 이거 소리 지르는 꼬라지 봐. 어머니는 뚜껑을 열더니 곰팡이가 핀 김치를 보여주었어요. 음식을 썩어서 버려? 아유, 미친 것. 네가 굶어봐야 정신을 차리지? 살림도 못하는데 꼬박꼬박 말대꾸만 늘어서는. 그거 어머니 김치 선홍 씨가 입에 안 맞다고 해서 저 혼자라도 꾸역꾸역 먹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따지고 싶으시면 엄마 김치 맛없어서 못 먹겠다는 어머니 아들한테 따지세요. 뭐? 어머니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나셨는지 통에 김치를 냅다 제 얼굴에 갖다 부었어요. 쿰쿰한 곰팡이 냄새와 잔뜩 쉰 냄새가 얼굴을 뒤덮고 결혼식에 입고 간 새로 산 핑크색 원피스 위에 온통 김치 양념이 물들었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 친구가 직접 사준 원피스였는데 저 역시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어머니는 그런 제 꼴을 보고 정말 깔깔거리고 배를 잡으며 웃더군요. 뭐가 그렇게 웃기세요? 이게 지금 재밌으세요? 지금 네 꼴을 보렴. 안 웃기게. 안 웃기게 생겼니? 비참했어요. 고작 이런 사람들을 믿고 내가 평생을 살려 했다니. 그리고 고작 이 꼴을 당하려고 지금까지 모든 과정을 참았다니. 머리 위부터 온몸을 타고 흐르는 차가운 김치 양념과 곰팡이 냄새, 그리고 번져가는 화장과 억울함과 김치 국물의 따끔함 때문에 계속 나오는 눈물까지. 마침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남편이 들어오더군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너 마침 잘 왔다. 아니 글쎄 네 처가 이딴 원피스 입고 지 친구인지 머시갱인지 결혼식에 가서 하루 종일 있다가 네가 번 돈까지 펑펑 쓰고 오더구나. 아니 어머니, 그렇다고 이걸 이렇게. 남편은 휴지를 갖고 와 제 얼굴을 닦아주며 말하더군요. 근데 여보, 오늘 화장이 좀 진하네. 결혼식 다녀온 거 맞아? 카운터 펀치라고 하죠. 남편의 그 한마디가 결정적으로 제가 붙들고 있던 모든 이성의 끈을 완벽하게 놓아버렸습니다. 전 웃음만 나왔어요. 남편의 손에서 휴지를 빼앗아 제 얼굴을 직접 닦은 후 어머니에게 집어 던졌습니다. 어머 뭐야, 너 미쳤니? 계속 참으니까 저는 뭐 할 말 없는 줄 아시나 봐요? 당신 결혼했던 건 왜 숨겼어? 어머니도 시집살이로 선 넘어서 아들 이혼시키더니 뭐가 그렇게 당당하셔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여보, 그걸 어떻게 알았어? 지금 어떻게 한 게 중요해? 왜 나한테 이런 걸 숨겼냐고? 아니 얘가 어딜 또 시어머니랑 남편한테 소리를 바락바락 질러? 숨긴 게 아니라 알 필요 없었으니까 말 안 한 거야. 네가 그걸 알아서 뭐 할 건데? 정말 말이 안 통하시네요. 제가 이혼했었어도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남자랑 여자랑 같아? 더 이상 말해봤자 저만 답답할 것 같아서 저는 무슨 정신인지도 모르게 가방에 아무렇게나 짐을 챙겨서 나왔습니다. 근처 모텔로 가서 샤워를 하고 제일 먼저 시온 언니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언니, 저 방금 집 나왔어요. 이혼하고 싶어요. 염치 없지만 한 번만 도와주세요. 잘했어요, 지한씨. 지금 어디예요? 제가 데리러 갈게요. 도움 주려고 연락처 준 건데 그런 말 말아요. 제가 지금 외부 일정이 있어서 혹시 괜찮으면 제 동생 보낼 테니까 그 차 타고 올래요?
전 괜찮아요. 감사해요, 언니. 언니에게 전화를 한 후 깜빡 잠이 든 사이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 시온 누나 동생입니다. 아, 잠시만요. 보낸다는 동생이 남동생이라 잠깐 당황스러웠어요. 아, 누나가 필요할 것 같다고 짐 챙겨왔는데 문 앞에 둘게요. 그럼 전 아래층에 내려가 있겠습니다. 남자의 발걸음 소리가 사라질 즈음 문을 열고 가방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김치 이야기를 들은 언니가 혹시 필요할까봐 속옷부터 티셔츠, 바지, 양말, 스킨로션까지 보냈더라고요. 너무 고마웠어요. 후다닥 옷을 갈아입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한 남자가 고급 외제차 앞에 서 있더라고요. 키도 크고 훈훈한 외모의 제 또래로 보이는 남자가 머쓱하게 웃으며 제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온 누나 동생 김시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안입니다. 누나가 조심히 모셔오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누나 말 잘 안 듣는데 오늘은 듣기를 잘했네요. 네? 남자는 웃어 보이더니 저를 위해 차 문을 열어주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다정함에 심장이 두근거리면서도 마음이 따뜻했어요. 저는 우선 미리 연락해둔 서울의 이모집으로 갔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차마 하지 못하고 며칠만 신세를 지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다행히도 흔쾌히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로부터 며칠 후 남편은 자기가 부족했다며 미안하다고 끝도 없이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네가 그렇게 나가서 잘 살 줄 아냐? 내 아들 없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폭언을 계속해서 메시지로 보내더라고요. 저는 시온 언니의 말을 참고해 그동안 들은 폭언과 폭행, 숨막히게 살던 증거들을 하나씩 모았습니다. 남편은 순순히 이혼하려 하지 않았고 저는 법률 도움이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동생인 시호 씨가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그러면서 동갑내기였던 저희 둘은 서로 많이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고 좋은 친구이자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혼 소송을 하는 사이에도 시어머니는 굳이 법원까지 쫓아와 저에게 심한 말을 날렸지만 오히려 그런 점 때문에 소송은 저에게 유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능력 있는 시온 언니 덕분이기도 했죠. 그렇게 꽤 많은 위자료와 함께 제가 모아둔 돈은 결혼 전부터 모은 것이기 때문에 온전히 저의 개인 재산으로 인정받았어요. 마지막으로 판결이 나는 날 정말 속이 다 후련하더군요. 속 시원하게 나오는 제 손목을 전 남편은 붙잡으며 매달렸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다시 한 번만 생각해줘. 내가 잘할게. 어머니랑도 떨어져서 살게. 매달리는 남편의 뒤로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남편은 무릎까지 꿇으며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때 시우 씨가 나타나 남편의 손을 뿌리치며 저를 데리고 나가려 했습니다. 지 남편 등골만 빼먹은 배응망덕한 것. 젊은 놈한테 눈 멀어서 지 뒷바라지 하던 남편 버린 것도 모자라서 재산까지 빼앗아? 시어머니는 저한테 다가오더니 제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지안씨 괜찮아요? 우리 그냥 가요. 한마디를 더 하려는 그를 제지하며 전 그가 건네준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부는 바람도 햇빛도 모든 게 다 새로운 기분이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있다가 풀려난 기분이었어요. 바람에 흐르는 공기까지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그 뒤 저는 편입한 대학교를 무사히 졸업했고 회계 관련 자격증도 줄줄이 합격하며 제 커리어를 확실히 쌓아 나갔습니다. 그 사이 들은 바로는 그렇게 돈 가지고 저를 못살게 굴던 시어머니가 전 남편 이름으로 대출까지 받아서 아파트 분양에 투자해 사기를 당해 쫄딱 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전 남편은 돈을 위해 배를 타러 시골로 내려갔다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시어머니 소식은 더 이상 듣지 못했어요. 이런 게 인과응보라는 거구나 하며 정말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어른이 험한 꼴 당하는 게 좀 그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제 입장에선 정말 쌤통이었죠. 그 사이 저는 시온 언니가 소개해준 꽤나 큰 기업의 회계 담당을 맡아 일하고 있었어요.
언니의 부모님은 건축 관련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인테리어 사업을 확장하며 입주 아파트와 고급 빌라, 대기업 청소를 담당하는 청소회사를 세울 예정이었죠. 그 과정에서 부모님 일을 돕던 아들, 시우 씨에게 청소회사를 맡기기로 했는데 저에게 회사의 회계를 같이 담당해주면 어떤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즘 저희는 몰래 연애 중이었는데 부모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더라고요. 걱정을 하던 저와 달리 부모님께서도 저희 사이를 인정하고 저를 좋게 봐주셔서 저희는 둘이 함께 회사를 운영해 보기로 했어요. 저희는 대표이사였지만 현장에도 나가 직접 일도 해보고 그러면서 각 현장에 대한 데이터도 만들고 필요한 도구와 요령도 직접 정리해서 직원들에게 안내했어요. 덕분에 사업은 순탄했고 저희 연애도 순조로웠어요. 남자친구의 부모님도 저희 관계를 너무 좋아하셨고 저를 사업가로서도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희 연애는 자연스럽게 결혼으로 이어졌어요. 한번 크게 데인 적이 있는 터라 결혼이 두려웠어요. 하지만 그동안 보았던 남자친구의 모습과 저를 적극적으로 도왔던 시원언니, 그리고 이 두 사람을 이렇게 올바르게 키우고 사업에 있어서도 공과 사를 철저히 구분해주는 멋진 부모님들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우리와 달리 행복했어요. 언제 그런 고민을 했나 싶을 만큼 만족스럽고 저희 사이에는 쌍둥이 남매가 태어나면서 제가 늘 꿈꾸던 안정적이고 행복한 가정의 완벽한 모습이었어요. 저를 존중해주는 시부모님과 늘 제 편인 시누이까지 완벽한 결혼 생활을 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혹시 시간 돼? 오늘 아버님 어머님이 애들 데리고 놀러 가셔서 혼자 있어. 무슨 일이야? 오늘 새로운 청소 아주머니들 면접 날인데 오 반장님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네. 미안한데 오늘만 면접 좀 봐주면 안 될까? 나도 지금 외부 미팅 나와 있어서 시간 맞추기 어려울 것 같아. 알았어. 몇 시야? 이따 3시. 나 어차피 미팅 한참 남았으니까 2시까지 기사님 집으로 보낼게. 알겠어요. 저는 아이 낳은 뒤로는 주로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 한 달에 2-3번 정도만 회사에 나가는 터라 면접은 오랜만이었어요. 약간은 설레는 마음으로 기사님 차를 타고 회사로 갔습니다. 면접이 이루어지는 회의실로 들어가 자리에 앉아 이력서를 보는데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황스러운 사이 면접을 보러 들어온 사람. 바로 저를 죽을 듯 괴롭히던 전 시어머니였어요. 그분은 역시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더군요. 네가 어떻게 여기에? 어머니야말로 왜 여기 계세요? 시어머니는 부끄럼 때문인지 뭐라 말을 하지 못한 채 귀까지 시뻘개져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네, 들어오세요. 이사님, 차에 핸드폰을 두고 오셨다고 기사님께서 전달하고 가셨습니다. 아, 네, 감사해요. 그럼 나가보겠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바로 불러주십시오. 직원과 대화를 보고는 큰 충격을 받은 시어머니가 말을 더듬으며 말하더군요. 이사님? 아니, 네가 여기 이사님이니? 네, 어머니. 여기 제 회사거든요. 제가 여기 대표이사예요. 전 시어머니는 갑자기 태도를 돌변했어요. 그렇게 나를 구박하고 내 얼굴에 곰팡이 핀 김치를 던진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상냥한 말투와 울먹거리는 표정으로 제 앞에 무릎을 꿇더군요. 아가, 내가 잘못했다. 그 뒤로 나도 많이 반성했어. 아휴, 그땐 뭐라도 씌었는지,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한 번만 용서해 주렴.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그리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을 어머니에게 시달렸어요.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될 일 아니니까 그냥 가세요. 아가, 제발 내 말 좀 들어보렴. 지금 다른 곳에서도 청소부 다 떨어지고 여기가 마지막 회사야. 제발 그간의 정을 봐서 나 좀 여기 붙여줘. 열심히 일할게. 그러니까 제발. 죄송하지만 저는 2번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아요. 얼굴 보는 것도 소식 듣는 것도 이게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네요. 넌 내가 불쌍하지도 않니?
제발 한 번만 일하게 해주렴 제발. 투자 사기 당하고 파산한 이후로 신용 불량자라 내 이름으로 통장도 못 써. 그래서 다른 회사에서도 다 안 된다고 하더구나. 이제 믿을 건 여기뿐이야. 전 더 이상 말을 섞기도 싫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때 다시 변하지 않는 그분의 본성이 나타났죠. 무릎 꿇고 사과하며 부탁을 하더니 냉철하게 일어나는 저를 향해 다시 욕을 하더군요. 역시 한결같구나. 저는 그런 그 사람의 모습에 코웃음을 치고 문을 나섰습니다. 인과응보라고 들어보셨죠? 멀쩡한 여자 2사람이나 결혼생활 망쳐놨으니 벌 받으신 거예요. 아줌마. 아줌마? 시어머니. 아니 그 아줌마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발악을 하더라고요. 저는 경비 직원들을 불러 그분을 끌고 나가게 했고 끌려나가는 그 사람을 보며 다시 한번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시누이도 박장대소를 하며 좋아하더라고요. 똑똑하고 착하고 성실하고 멋진 며느리를 2이나 잃은 그 아줌마. 자신의 욕심이 결국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가고 말았죠. 내 복수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 있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처 입힌 사람들은 결국 언젠가는 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혹시 지금 누군가로 인해 상처받았다면 마음을 추스리세요. 열심히 자신의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을 상처 입힌 그 사람은 결국 운명이 벌해줄 테니까요.